대체적으로 저희한테도 이제 취업 문의가 들어오는 그 소개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연락 오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물류센터랄지 뭐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저희 학원은 인천 서구에 존재하고 있고요. 삼성 중장비 학원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지게차 플러스 굴삭기 교육 및 시험을 보는 교육기관입니다. 요즘에 50대, 60대이신 분들도 학원에 좀 많이 오시나요? 오시는 편인가요?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학원에 내방하시는 분들은 뭐 연령대는 뭐 적게는 20대에서 많게는 뭐 60대, 70대까지도 저희 학원에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거의 이제 은퇴를 앞두신 뭐 50대, 60대 분들도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그분들이 보통 어떤 자격증에 조금 많이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가요? 그 건설기계 종류는 참 다양하고 몇십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주류를 이루는 게 지게차하고 굴삭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지게차.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게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에서 한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게차가 70%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굴삭기 네네. 정도 되고 네네. 뭐 세 번째 정도는 뭐 그 다음에 굴삭기 말고 또 뭐? 그 다음에 기중기나 뭐 타워 크레인, 로라, 뭐 요 정도. 예. 건설 현장 쪽에 네네네. 관련된 그렇죠. 장비 자격증을 좀 많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네요. 네네. 지게차 자격증을 따면 좀 네. 취업에 좀 도움이 많이 될까요? 아주 많이 됩니다. 요즘은 이제 그 사무직에 계시는 뭐 예를 들어 그 하다못해 사무직에 있는 여직원들도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저희 학원에 와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 희망하기보다는 기업에서 회사에서 권장을 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러들 많이들 오시죠. 그만큼 이 지게차 자격증을 하나 이제 필수품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력서에 지게차 자격증이 있다라고 네. 이렇게 써놓는 것만 해도 가산점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가산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지게차 자격증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네. 50대 이상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국가기술 자격증이 1위가 바로 지게차 운전 기능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는 뭐 10만 명이나 응시했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이게 지게차 자격증 인기가 왜 많을까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봤을 때 물류산업이 택배나 물류산업이 굉장히 많이 좀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도 더 이게 물류산업은 더 활발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우리가 힘든 일을 거의 인력의 힘을 빌려서 많이들 하셨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모든 게 기계화되고 자동화되면서 무거운 것도 지금 운반하는 게 거의 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장비에 의해서 하듯이 그 운반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수단이 지게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게차 쪽이 어느 뭐 사회 각 분야에서 가장 많이 필요를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이제 필수품화 돼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게차 쪽으로 자격증을 많이 좀 선호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게 좀 따기가 어렵나요? 자격증이? 공부하기가 뭐 어렵다거나. 왜냐면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50대, 60대이신 분들인데 다시 뭔가 필기 시험을 보고 뭔가 또 안 만지던 기계를 또 뭔가 만져야 되고 이런 거 보면 좀 어려운 자격증일까요? 아니면 좀 쉬운다고 생각하세요? 운전면허를 네. 자격증을 딸 정도 되시면 지게차도 충분히 자격증을 딸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면. 취득이 좀 쉬운 장점이 또 있네요. 네, 그렇죠. 지게차 자격증을 따려면 이 필기와 실기를 봐야 되는데 네네. 이 필기 시험 어떤 과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큰 분류로 해서 이제 지게차 구조, 그다음에 유압, 그다음에 교통 법규 이런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100점 만점 중에 60점 이상 맞으시면은 합격이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 객관식도 있나요? 아니면 주관식? 전부 다 이제 객관식 문제로 나오고 사지선다로 네네네. 나옵니다. 합격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맞으면은 합격이 됩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60점 이상.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공부하기에 좀 어려울까요?
사실 그렇게 어렵다고 제 기준에 생각은 하는, 어렵진 않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강생들 오시게 되면은 한 뭐 두세 번 정도는 떨어진 거 괜찮다, 그 정도는 그냥 생각하시고, 가볍게 생각하시고 두세 번 안에 충분히 붙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문제집 같은 경우 꼭 뭐 학원에서 주는 문제집 아니더라도 일반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문제집들이 다 기출문제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그거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정 안 되면은 뭐 네 번, 다섯 번이라도 풀어만 보시면은 뭐 충분히 다 합격하실 수 있는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필기시험은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게 또 실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실기 합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실기 같은 경우도 4분 안에 주행을 완주를 하시는 거예요. 코스를 지게차에 파레트를 껴서 파레트 짐을 가지고 반환점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 지점까지 도착하는 거를 4분으로 잡고 있고요. 이 4분 수행 중에 60점 이상 맞으면은 합격이 되는 겁니다. 지게차 자격증을 따려고 시작을 할 때 네. 비용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필기하고 실기를 준비할 때 학원에 등록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대략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학원에 오셔서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먼저 필기 같은 경우는 뭐 혼자 공부가 되시는 분들이면은 혼자 공부, 뭐 수험서 사서 혼자 공부하셔도 충분하긴 한데, 또 마냥 이제 또 혼자 하시기 좀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정규반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또 서비스 개념으로 학과 교육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강사님들한테 또 지도도 받으시고 문제풀이 과정도 도움을 받으시고 할 수 있고요. 실습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장에서 장비를 실제로 타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 학원뿐만이 아니고 어느 학원을 가시든 한두 시간씩은 꼭 연습은 해보세요. 왜냐면은 자기가 현장에서 다루던 지게차랑도 다른 기종이고, 또 지게차 코스도 규격화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서 연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원에서 이제 한두 시간 꼭 해보시니까, 지게차를 운전을 안 해보신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제 오셔가지고 강사님들한테 기본적인 조작법부터 해서 공식도 좀 배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합격률을 빠르게 높이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네, 전체적인 그럼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비용은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소 8시간 정도는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뭐 운전을 할 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두 시간만 하시면 된다. 1시간당 비용이 저희가 실습 비용이 12만 원씩 돼 있고요. 네, 정규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할인해드리고 해서 보통 70만 원에 8시간 실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과 교육도 서비스로 또 원하시는 만큼 들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학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원을 가시더라도 아마 그 정도 선, 70에서 80만 원 정도 선이면은 아마 수강을 하시는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예산은 한 70, 80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한 기간은 초보자 같은 경우는 자격증 따는 데까지 한 보통 기간이 한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이게 운전 기능사 같은 경우는, 지게차 운전 기능사는 정말 기간이 애매한 게, 오늘 필기 접수를 예를 들어서 오늘 필기 접수를 하시고 필기 시험을 내일 보는 게 아니고 필기 시험을 2주 정도 후에 봐요. 그러고 필기 시험 보시고 일주일 있다가 실기 접수를 하실 수 있고, 일주일 후에 실기 접수를 하셔도 또 한 2주 정도 기다렸다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대기 기간이 워낙 길어요. 그래서 이 대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제 학원에서 연습을 만약 8시간 연습을 하신다라고 봤을 때는 한 학원은 5번, 6번 정도 나오신다고 보면 되고요. 대기 기간까지 합치면은 한 달 반에서 2달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게차 자격증 따고 이제 취업을 하면 보통 초봉 같은 경우 연봉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실까요? 이제 대체적으로 저희한테도 이제 취업 문의가 들어오는 그 소개해달라고 하면서 연락 오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물류센터랄지 뭐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현업의 현장에 있는 그 회사나 어떤 센터에서 예.
대표님의 학원으로 좀 소개를 네, 시켜달라. 네, 알선 좀 알선이 아니죠. 네, 추천을 해달라. 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의뢰가 오는 그게 거예요. 많이 오는 이유가 왜 그러면 네, 많이 요즘 오는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이 은퇴를 앞두신 분들을 더 선호하시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래요? 네. 희소식인데 네. 왜 그런가요? 그게 왜 그러면 저 젊으신 분들은 요즘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이제 기피하잖아요. 많이 그래서 좋아하지 않고 이게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뭐 그걸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내 건강 관리도 할 겸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 노동의 그 힘도 좀 써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그다음에 뭐 사무직에 있었던 분들이 계속 이어서 갈 수 없죠. 제2의 그 어떤 직업을 찾았을 때는 또 이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 근무 숙련도도 그렇지만 또 그 이직률도 별로 없고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네, 기업에서. 그래서 오히려 은퇴를 앞두신 분들을 많이 그 선호하는 기업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뢰를 받으시면 대표님께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추천을 해드리나요? 이제 명단이 좀 있나요, 이렇게? 이제 저희 여기에 이제 우리 학원을 와서 등록하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저희한테 이렇게 알선을 해달라고 또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우리 이제 밑에 내려가시면 뭐 이제 그런 기준도 다 있는데 취업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이제 그 안내 그 광고가 있으니까 그걸 보여드리고 하면은 그쪽에서도 이제 서로도 이렇게 연결돼서 취업이 되고 이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지게차 자격증을 딴 다음에 재취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스스로 자격증을 갖고 창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창업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창업하는 분들도 계신가요? 그 창업의 어떤 네. 폭은 저는 그 지게차 어떤 한 직종을 가지고 업종을 가지고 하기는 그렇게 넓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넓지는 않은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취업 쪽으로 많이들 그 선호들을 하시죠. 선택을 하시고 또 창업이라는 게 사실 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직장 생활하고 은퇴하신 후에 창업이 굉장히 사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창업은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생각하고 일단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게 지게차 만약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거기서 경험을 쌓으신 후에 나중에 창업은 좀 더 시간을 갖고 뭐 한번 좀 본인 이제 적성에 맞는지도 한번 잘 선택하신 후에 결정하신 후에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적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 20년, 30년 이상을 사무실에서 네. 서류 작업을 하시던 분들이 네. 지게차 운전이라는 어떤 육체적인 부분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나는 이제 지금까지 서류 작업하는데 너무 지겨워. 그래서 예. 좀 몸을 쓰는 쪽으로 해보고 싶어 해서 지게차 자격증을 땄다가 예. 원래 자격증을 따는 목적이 재취업해서 오랫동안 어떤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따는 건데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들 수도 있잖아요. 안 해봤던 일을 그렇죠. 하는 예, 거기 예, 때문에. 예. 그러다가 뭐 3개월 만에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뭐 6개월 만에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이 적성이 정말 맞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근데 이제 네. 적성은 어떤 개인의 이제 취향이기 때문에 딱 보고 이게 뭐 어떤 무조건 지게차 이게 자격증이 좋은 거다. 아니면 이게 무조건 누구한테나 다 맞다라고 사실 이야기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이제 사무직에 계속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후에 어쨌든 이제 제2의 인생을 사시려면은 본인이 이제 가장 적합하게 이제 맞는 적성을 어떤 직종을 찾아야 되는데 그 직종에 가장 그래도 인기 있는 직종이 이제 지게차인데 그 지게차가 과연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는 경험해보지 않고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 좀 우리 사회자님 말씀대로 뭐 한 3개월, 6개월 후에 뭐 안 맞아서 그만두신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한번 여기에 한번 맞춰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더 먼저 한번 갖고 접근해 보시는 게 전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것보다는 육체적으로 같은 육체 노동은 생각보다 좀 굉장히 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50대, 60대 분들이 이제 사무직에 계셨던 분이 은퇴하신 후에 그래도 지게차 쪽으로 이 그 직업을 찾으시는 거는 오히려 타 직종보다는 좀 더 낫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험 실기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저쪽에서 제가 또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동하겠습니다. 시작!